이승용의 요가 명상 에세이 나의 삶, 요가와 자연 이 중에서 요가는 음양의 조화, 요가는 조화와 균형. 낮과 밤을 예로 들어 음양의 원리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루는 낮과 밤으로 이루어져 있고 낮은 아침과 점심, 밤은 저녁과 자정으로 흘러가고 새벽을 기점으로 다시 아침이 옵니다. 이렇듯 음과 양은 낮과 밤으로 나뉘지만 잘 관찰해 보면 낮이 낮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밤도 밤만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지요. 갑자기 한낮이 오고 갑자기 한밤이 되지 않듯이 여명이 서서히 밝아옴으로써 새벽을 알리고 땅거미가 서서히 지면서 깊은 밤을 예고합니다. 낮 속에 밤의 씨앗이 있고 밤 속에 낮의 씨앗이 있습니다. 낮의 극한점에 이르게 되면 밤의 기운이 그 속에서 서서히 움트기 시작합니다. 모든 음과 양에는 상대적 속성의 씨앗이 자라고 있으며 극한점에 이르게 될 때 기운의 변화가 생깁니다. 낮은 가장 낮다워진 후에 밤한테 자리를 내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밤은 가장 밤다워진 후에 낮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달은 차면 기울고 역경에서 궁하면 변한다는 말이 있는 것이지요. 음 속에 양의 씨앗이 있고 양 속에 음의 씨앗이 있습니다. 모든 자연 법칙이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그와 같은 이치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요. 음과 양을 남자와 여자로 비유한다면 대체로 두 남녀가 처음부터 사이가 마냥 좋을 수 없는 법이지요. 주거니 받거니 거부하기도 하고 끌려다니기도 하면서 연애가 이루어지지요. 모든 인생살이가 그렇습니다. 일방적인 것은 없습니다. 밀고 당기고 견제하기도 하면서 교류가 이루어질 때 음은 양의 성질을 이해하고 양은 음의 성질을 이해하게 되면 서로 섞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질서입니까? 혼돈입니까? 여러분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다면 바로 음양론의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혼돈과 질서는 혼재해 있습니다. 세상에는 절대적인 음과 절대적인 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음과 양 중 어느 쪽이 더 두드러지느냐에 따라 음적이다, 양적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뿐이지요. 혼돈의 극한점에서 질서가 생겨나기 시작하며 질서의 극한은 머지않아 혼돈을 야기합니다. 인류의 역사상 태평성대가 오래 유지된 적이 종종 있었지만 영원할 순 없었습니다. 그나마 태평성대가 오래 지속됐다면 그 당시에 군주나 임금, 지도자가 어느 정도 음양의 원리를 이해해서 나라를 지혜롭게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혼돈은 나쁘고 질서는 좋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좋다, 나쁘다라는 가치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시대를 위험하다고 보는 이유는 사회가 개인들에게 보수냐, 진보냐, 여당이냐, 야당이냐, 미국 편이냐, 이라크 편이냐 등 자꾸 어느 한쪽의 입장에 서도록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양론의 입장에서 보면 오늘날의 정치는 그리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음과 양은 둘이면서 하나, 하나이면서 둘입니다. 게으름을 물리치겠다고 칼을 가는 사람은 게으름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어떤 것을 극복하고 물리친다는 것은 싸워서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전제로 할 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슬픔을 극복하는 것이 매일 웃고 다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극복이라는 말은 내 삶에서 슬픔이 없어진 게 아니라 슬픔과 기쁨의 본질을 이해한다는 것을 그에 가깝게 표현한 것일 뿐입니다. 모든 것은 변화하기 마련입니다. 그게 진실이지요. 불교에서는 그와 같은 이치를 재행무상이라고 합니다만, 무상이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면 관념적인 허무주의로 빠질 수 있습니다. 인생무상이라는 말을 주변에서 자주 하지요. 하지만 무상은 철학적으로 인간의 삶과 죽음, 다시 말해 생로병사의 현상을 이해한다는 것이지, 그냥 삶이 고달프고 되는 일이 없다고 해서 무상하다는 말을 하는 것은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변화는 어떤 가치에 우위가 적용되지 않는 순환의 개념입니다. 변절과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지조와 절개는 음양의 변화와 상관없지요. 조선시대 정철과 쌍벽을 이룬 윤선도는 유배 생활 동안 오우가라는 시를 통해 바위로 상징되는 굳건한 자신의 신념과 충정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꽃은 무슨 일로 피는 듯 휘지고 풀은 어이하여 푸르는 듯 누르나니 아마도 변치 않음은 바위뿐인가 하노라. 윤선도의 시에서 꽃과 풀을 피는 듯 지고 푸르는 듯 누르다고 표현한 것은 자연과 인생의 변화에 대해 참으로 절묘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윤선도의 개인적인 삶이 실제 얼마나 행복했는지 고달팠는지는 잘 몰라도 이런 신념에 찬 그의 삶의 태도는 존경스럽기까지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시조를 참 좋아하는데 한때 힘들게 공부하던 젊은 시절 이 시조를 읽으며 내 자신에게 묻고 또 물으면서 아무리 힘이 들더라도 치사하고 유치하게 살지 말고 변절하지 말자고 다짐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변화가 싫다고 하는 것은 밤이 싫다고 낮만 있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차라리 6개월간 낮이 지속되는 백야가 있는 북유럽 어딘가로 떠나 거기서 사는 게 낫겠지요. 음양의 원리를 잘못 이해하면 살면서 어떤 식으로든 낭패를 보게 됩니다. 소위 정치 영웅이라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좋은 모습을 보이기 힘든 이유도 그 때문이지요. 올라간 다음에는 내려오는 것이 음양의 법칙입니다. 정상에 오르면 더 올라갈 데가 없으니 당연히 내려오는 것이 순서지요. 자기가 스스로 내려오면 박수를 받지만 내려오라고 할 때 안 내려오면 어떻게 될까요? 안 내려오니까 잡고 끌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질 때 더 아픈 법입니다. 순환의 법칙을 이해하는 사람은 내려와야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합니다. 그 말은 인생에서 나설 때와 물러설 때가 언제인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변화의 흐름을 통찰하면 세상 변화에 휘둘리지 않고 고요하게 중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시인지는 기억이 좀 가물거리지만 그래서 이런 시도 있지요.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